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약 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 대통령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의 그런 어떤 지지율이 1위를 계속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차기 우리나라 이끌어갈 지도자가 뭐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자질과 소양을 갖추신 분이 또 하셔야 하며 또 이를 따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선천시대의 대통령 이 제도가 있어갖고 해본 거는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가 대통령제가 아니고 원래가 임금이 있었고 임금으로서의 그 나라를 운용하던 시대가 있었고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자기 자질을 갖추지 않고 임금 자리에 있다 보니까 왕권 제도로 내려갔었습니다. 왕. 임금하고 왕하고 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행위를 못하니까 왕권 시대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왕권 시대에서 왕으로서의 자기 자질을 갖추고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조선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니까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다시 일으키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입김이 들어왔고 국제사회가 지금 이 조선을 다시 일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끌고 가고 있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대통령 제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국민들 중에서 누가 이런 걸 해보겠군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천시대의 마지막에 와서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한 겁니다. 전후 1세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환경을 처음 더 접하며 커온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전후 1세대가 홍익인간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냐? 홍익인간 1세대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1대 제일 맏형, 맏언니 되는 제일 위에 그 용띠부터 12년간 토끼띠까지 이렇게 12년간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X세대 용띠부터 이게 토끼띠까지 12년 여기 중간이고 저 밑에고 요렇게 해서 지금 홍익인간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위에서 처음부터 이때까지 대통령 제도를 해보면서 우리는 공부해왔죠. 해와가지고 제일 1대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홍익인간 1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으로서 1대로 대통령 제도를 해본 거죠. 이제 지금 해봤는데 여기서도 지금 뭔가 초점을 못 잡아갖고 거진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한 게 아니고 거진 실패. 그럼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을까요? 공부를 하는 자세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지 2번 해봤나요? 대통령 처음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학교라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해도 너는 갖추고 있는 거지. 이게 잘 갖추고 갖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하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죠. 대통령을 시킬 만큼, 근데 대통령을 시킬 만큼 그 인재라면 대통령 하고 나면 인제는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 거죠. 대통령 하고 나면 끝입니다. 연금 받아 먹고, 뭐 나오는 비용으로 해가 그냥 산다라는 거죠. 그런 인재라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게끔 돼 있냐 이거죠. 대통령 학 공부를 한 겁니다. 현장 실습까지 끝났다면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렇게 대통령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바른 걸 정립도 못하고 누가 또 대통령을 한다 그래도 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 총장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런 자리를 하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에 나와서 대통령을 하면 잘 안 하겠느냐. 지금 요대로 같으면 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다가 손을 댔다가는 너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내려오는 날 인생 막차 타는 날이다. 이래야 돼요. 아직까지 이 멘토, 그렇게 스승을 못 만난 겁니다. 임금을 하더라도 스승이 있어야 이게 바르게 됐었고, 근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스승을 모시고 스승이 있어야만 바르게 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을 하더라도 스승을 두고 이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 제도가 무너진 것이 스승 없이 임금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게 왕권에 가다가도 왕권이 왜 자꾸 무너졌느냐? 스승이 없이 운용된 거예요. 그러면 임금들은 밑에 누굴 꼭 두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책사지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책사. 그 다음 이게 왕이, 임금이 있을 때도 책사가 임금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금 이게 뒷바라지 하는 사람도 책사가 있지 스승이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들이 전부 다 실패할까요?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사와 스승은 어떻게 표관하느냐? 책사는 이 임금과 왕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주군을 모시고 뒤에서 일을 해주는 게 책사라고 하는 거예요. 책사는 대통령 밑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왕 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사는 주군을 모시고 가는 게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했는데 삼국지에서 잘 드러나죠. 제갈공명이 참 대단하죠. 제갈공명이 책사입니다. 책사인데 그렇게 주군을 모시고 이 뒤에서 지략을 펼친 게 이게 책사라는 거죠. 왜 책사가 그렇게 유능했는데 유비가 나중에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망했을까요? 이 내가 왕이 되고 나서도 책사 말을 계속 들어야 했던 겁니다. 왕이 되고 나면 아래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아래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왜? 커야 되니까. 책사는 키워주는 거고, 여기 다른 겁니다. 책사는 키워주는데 책사가 필요한 거다. 내가 아직까지 위치에 안 갔을 때 키워주는 게 책사고, 근데 내가 위치에 가고 나면 책사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위치에 가면 내 위에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이 없으면 이제 바르게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승과 책사는 어떻게 다르냐? 스승은 주군을 모시지 않습니다. 스승은 윗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임금도 내 아래 사람이고 임금을 이끌어주는 스승님이시다 이 말이죠. 왕을 이끌어주는 스승님이시고 대통령을 이끌어주는 스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너를 모시는 게 아니고 너가 잘못하면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바르게 이끌어주면서 잘못하면 질책을 하고 혼낸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내를 혼낼 사람이 없으니까. 내를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른 정치를 못하고 아래 사람 말을 듣고 자꾸 정치를 하다가 위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아래 사람 일이지. 아래 사람은 항상 아래 사람이에요. 내가 클 동안에 아래 사람 말을 듣고 클 수 있지만 네가 국민의 지도자라면 아래 사람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